이들이 말하는 군대에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그만큼 군대가 이상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대가 아닌 곳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정신이 번쩍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군대를 X 같은 곳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에 적응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잘 알고 와서 무난히 생활하다가 제대하는 유형입니다. 웬만큼 각오를 했기 때문에 폭력을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의 폭력을 경험할 리도 없습니다. 군대가 너무나 낯선 자들의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들입니다. 개중에는 반항하다가 영창에서 살기도 하고 탈영을 하거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군대의 논리에 대한 거부감을 겉으로 드러냈다가 몇 번의 집단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적응을 결심하면 무서워집니다. 약한 모습을 다시 보이면 끝장날 수 있다고 마음먹었는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보다 더 악질적으로 변합니다. 윤종빈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군대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사람들끼리 너무 오래 함께 살고 있는 곳이라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꼰대질을 일삼는 중년 남성들은 늘 존재합니다. 한국의 아저씨들 중에는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마치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개저씨라고 합니다. 남자이자 나이가 많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우주의 중심에 두기 위해 이상하고 잘못된 질서를 남에게 강요하고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막무가내로 구는 사람. 이러한 남성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성을 기계할 정도로 확신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맞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극심하게 당황하고 심지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저씨들은 억울한 모양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살다가 아저씨가 된 죄밖에 없는데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가족을 위해 버텼는데 어쩌다 보니 개저씨가 되어 있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개저씨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말을 한다, 사생활을 묻는다, 스킨십이나 성적 농담을 일삼는다,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가부장적 생각을 강요한다. 성당에서 성직자 역할은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제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제를 남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에 성차별이 있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변해야 합니다. 이제 여대에도 ROTC가 있을 정도로 군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이유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사 운영을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되물으면 사회의 특성상 남자가 주도적인 위치에 많이 있는데 이를 상대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폭성 멘트를 날립니다. 사실 종교가 한 사회에 좋지 않은 관습이나 악습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의 온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에서부터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다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듣기 십상입니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를 봤다고 해서 전문직과 결부하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저 회사원일 것 같다 라는 두리뭉실한 답변이 가장 많을 겁니다. 최고로 쳐서 평가해봤자 대기업 정규직 아니면 은행원 정도로 예상하고 연봉도 3천에서 4천만 원이라 예상합니다. 이는 남자는 옷을 대충 입어도 어느 정도의 노동 생산성이 있지만 여자는 옷을 잘 입어도 특별한 노동 생산성을 보유할 리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일 것이다 에서의 괜찮음의 정도가 남자와는 완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된장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한국 사회인 걸 상기하면 여자들은 있는 지성미조차 인정받기 못하기 십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자는 옷을 평범하게 입으면 자기 관리 못한 사람이 되고 신경 써서 옷을 입으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사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삶을 공평하게 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라는 말에는 누군가가 더 경제활동에 주력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활동이 잘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이면에는 돈을 벌어오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애쓰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진정 내 집이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아빠뿐입니다. 아내와 자녀는 아무리 자유로워도 자유롭고자 하는 생계 부양자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육아 문제가 발생하면 여자가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고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은 40분으로 OECD 최하위입니다. 아내에게 용돈 받아 사는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대단한 평등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돈을 못 벌면 관리라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된 것 뿐입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 대신 인간답게라는 말에 신경 쓰며 살았으면 합니다. 인간답다라는 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성별 정체성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니 이런 구속은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 미래 나의 자녀가 처한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남자들은 강한 남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여자들은 조신한 여자로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 당당히 취업 9종 세트에 포함된 세상에서 대학은 여자가 안경 끼고 면접 보러 가는 건 자살행위라고 말하는 취업 특강을 정규학점에 포함시키면서 학교와 연계된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는 한국 남성의 찌질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수시로 사이다 같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고 남녀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짐을 함께 지려고 노력해보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